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모두 다 이커머스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커머스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회사 가라고. 그걸 지금부터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이 6개의 평균이 2점 밑으로 나오면요 안 하셔야 돼요. 이 슬퍼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커머스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월 500까지 버는 필승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얘기는 거짓말은 없고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기초반입니다. 기초의 뜻이 뭘까요? 시작. 기초.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초를 익혀야 돼요. 그건 어떤 뜻이죠? 기초. 기반. 기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초반이라는 게 그 기초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한다는 뭐가 커지죠? 기초를 잘하면? 실력이 커져요. 그럼 사실 기초반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말이 기초반 좀 약간 뭐 좀 못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실력 좀 있다. 내가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여기 뭐 그 기초반을 수료한 분들도 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 실력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갖추고 있는 거를 실력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습니다.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까놓고 맞붙으면 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초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의 실력이 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실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뭐가 다 없어졌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가 실력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이재용 씨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좋은 아빠, 물려받은 아빠가 있지. 실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겠지만 밑바닥부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재용 씨보다 온라인 판매를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리스펙하지 않죠. 제 분야에서는. 이세로서 되게 겸손하고 되게 우참 잘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지 제가 그 사람을 존경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저는 1세대를 존경하죠. 항상 창업주 이병철 씨를 존경하는 거죠. 정주영 씨를 존경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의 실력, 멘탈적인 부분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걸 다 키워나가야 돼요. 지금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상태예요. 그게 오히려 깔끔해요. 내가 애매하게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월 2, 3천 정도가 가장 막가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추락해서 다시 못 올라가요. 평생. 좀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기초를 완전하게 쌓아놓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력 없다는 거를 받아들일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한 제가 10% 정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커머스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회사 가라고. 그걸 지금부터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모두 다 이커머스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부정하려고 몇 년 동안 8년 이상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을 다 이커머스 하라고 해도 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커머스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이렇게 솔직한 게 좋아요. 필사적으로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필사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필사적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솔직한 분들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생각에 필사적으로 하는데 월 500 이상 못 버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이커머스를 안 해도 딴 걸 해도 한 달에 500 이하로 버는 사람이 난 필사적으로 합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을 속이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사적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할 각오로 한 달에 500 이상을 벌겠다는 건데 그걸 못 벌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런 분 있겠죠. 임무님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라 정말 필사적으로 했는데도 500 이상 못 벌겠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당신이 구제불능이어도 최소한 500 이상은 벌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이커머스가 잘 안 맞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월 500 이상이라는 그 수치를 제가 기준하는데
원래는 월 1000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초반이니까 이제 월 5000을 무조건 벌어야 돼. 이거 빼고는 다른 게 없어. 무조건 이거는 벌고 넘어가야 돼. 근데 요거는 세금 떼고 다 떼고, 그러니까 한 순수익으로 한 600, 700 벌었을 때 월 500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거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아요. 무조건. 남한테 자랑할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를 블러핑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은 블러핑이 됩니다. 맛이 가버려요. 허세충이 돼버려요. 실제로 통장에 남는 건 없는데 남들은 부자인 줄 알아요. 남들은 부자인 줄 모르는데 실제로 부자인 게 좋아요? 아니면 부자인 줄 아는데 거진 게 좋아요? 전자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과시할 필요 없어요. 버는 걸로. 최대한. 그래서 요즘에 월천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한 1300, 1400 정도에서 저한테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것도 이제 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월 500 이상을 10년 이상 벌었습니다. 실력인가요? 네. 한 달도 빠짐없이 월 500 이상 항상. 저는 이런 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월 2억 벌었어요 코인으로. 근데 그 뒤부터는 계속 한 푼도 못 벌어요. 이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력이란 거는 시간이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 버는 게 아니라, 맞죠? 네. 그러니까 기초반이 좋은 반인 거죠. 실력반으로 오래 롱런할 수 있게. 저는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싶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어떻게 키우냐, 일단은 목표 지점을 일단은 이걸로 잡아야 돼요. 월 500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월 500 이상 버는 분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공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여기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우리 수료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달이들 1000, 2000달이들, 그분들은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월 5000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목표 잡으면 돼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월 500과 월 5000 사이가 진짜 그 수치 4,500만 원 수치 차이처럼 막 10배가 차이 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되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하나 올라가서 순위가, 혹은 우연히 시즌 이게 뭐가 터지면 그냥 되는 게 월 5천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로 넘어가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월 500 아니면 월 5천이 목표인 사람들밖에 없어야 됩니다. 월 500 이상은 벌기 쉽나요? 밖에서? 취업해서 벌려면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취업해서 월 500 이상. 제가 좀 봤어요. 월 500 이상이 어느 정도인가. 월 510만 원 실수령익이 연봉 7,500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7,500을 연봉으로 받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문이란 걸 속이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대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뭐 제가 딱히, 여러분들 7,500이면 어느 정도 회사 가면 돼요? 금융권 가면 7,500 줘요? 뭐 한국투자증권이란데? 아니면 은행 이런데? 제가 봤더니 치과의사는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페이닥터 금액을 아는데 200 줘요. 200 한 달에. 그리고 6개월마다 50씩 올려줘. 그리고 거기는 이제 동네 치과였는데, 프랜차이즈 치과였는데 800까지 맥스. 6개월마다 50씩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0 이상으로는 주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그때부터는 개원을 하든지 뭐 하다 나가든지 해라, 이런 거거든요. 일단 초봉은 4,000이에요. 200이니까 제 친구는 좀 더 낮았죠. 3,000 정도. 검사 연봉이 7,000에서 7,500. 그리고 삼성전자 초봉이 5,300. 이번에 올랐더라고요. 150. 그래서 5,3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 검사 손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없어요? 판사 없죠. 이 정도는 노력했어야 필사적인 거 아닙니까? 검사 정도는 되고, 치과의사 정도 되고, 삼성전자 들어갈 정도로 스펙 필사적으로 해야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에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검사 되는 거 정도에? 10분의 1은 하세요?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검사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전교점 그거 막 진짜 졸린데도 계속 참고 이런 거 10분의 1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필사적이란 말이 되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예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놓고 얘네보다는 당연히 더 벌고 싶어요. 이게 도둑심포지. 이게 되게 혐오스러운 부분이에요. 게다가 제가 10년 전에 500 벌고 지금 500 벌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죠. 우리는 물가도 올라가니까 이건데, 사실 제 그래프는 이렇게입니다. 갑자기 로켓 올라가듯이. 원래 수익은 다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상 노력은 저런 사람들, 연봉 7,000 받는 사람들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인 거죠. 열심히 하고 싶고 뭐 필사적으로 하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뻥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저는 실력반이기 때문에 냉혹하게 그 현실을 보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월 500입니다. 월 500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월 500이야. 그냥 그거 하나만. 원래 목표를 잡을 때는요, 중간에 사족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딱 하나만 잡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제할 수 있어야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가 좋아져요. 제가
500이나 낮춰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초방문들이라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중고 그 플랫폼들에서 리셀만 해도 가능한 게 500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좀 교묘하지, 좀 얍삽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 500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양심 무지력까지 생각할 때도 아니야.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더 못해. 그러니까 원래 가난할수록 도덕의식이 강하거든요. 부자들은 누가 죽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00만 포커싱을 맞춰주세요. 500 딱 있고 나머지는 아예 안 보이고. 야, 나 친구야, 나 결혼하는데 안 돼. 나 500 못했어. 너 결혼보다 내 500이 훨씬 중요해. 네 결혼 내가 보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친하다는 친구 10년 뒤에 연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엄청 중요하다고, 어린 사람일수록 20대 초반일수록 되게 중요하다고 관여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죠. 언제 깨달느냐 차이죠. 자, 월 5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까요? 월 500. 엠타트업에서. 여러분들 좀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 500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월 500을 대충 해버려. 시즌 같은 걸로. 이런 게 다 충족이 안 돼. 다 다룰 줄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다 컨트롤 안 되는데 벌죠? 다시 떨어져.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럼 나머지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미 돈에 꽂혀가지고 기존 방법으로 그냥 해야지. 그래서 오랜 시간 월 500 미만인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여기서 아이템 100가지 이상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행 집에 가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쉽지가 안 돼 있으면서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다 떨어지고 또 안 돼. 그러니까 왜 실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실력을 안 갖추고 넘어가냐, 대충 넘어가냐. 그게 저는 좀 답답하다는 거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면 좋아요? 네이밍이랑 같이 더하기? 네, 그걸로 할게요. 네이밍 같이 더하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판매나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조금 귀찮았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가. 그래가지고 이 중에 뭔가를 두 개를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 또 떨어진 거를 이렇게 밝게 표현하기가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묶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네이밍과 가치 더하기를 묶어서 여러분들 돈 버는 걸로 이용하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4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4단계까지 못 따라오고 1, 2단계에서 멈추겠죠? 한번 여러분들 사고력 트레이닝을 얼마까지 했는지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자, 포도. 네이밍과 가치 더하기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많이 더할 수 있나요? 일단 포도를 직접 하는 데는 얼마까지 한계죠? 얼마 금액이? 한 송이. 한 몇만 원에 팔 수 있나요, 포도? 아니요. 포도가 비싼 포도 뭐가 있죠? 거봉이나 아니면 샤인머스켓. 사슴마켓 요즘 많이 싸졌죠? 초반에 많이 비싸다가. 거품이라니까. 그게 초록색이라고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맛도 그렇게 있지도 않구만. 근데 잘 보면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보내요. 그러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가치가 유지될까요? 와인. 그 중간 단계 막 생략하고 와인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데려갈 힘이 없어. 맞아요. 원래 액체로 하면 더 보관이 오래됩니다. 액체거나 고체거나 아무튼 얼려놓거나 이러면. 근데 얼려다 풀면 이제 그냥 포도로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대부분 액체로 만들죠. 자, 이 검색해보니까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190ml에 이제 290원 정도.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좀 전에 뭐라 그러셨죠? 와인은 얼마 정도예요? 제가 와인을 안 먹어봐서 좋아하시는 분들. 비싼 거는 얼마까지 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몇백만 원도예요? 와인 한 병에? 3억 4천에. 이게 이제 발음이 이거 유명한 거던데? 로마니 꽁떼? 그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 무식한 사람들. 자, 이게 보세요. 포도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가면 가치 더하기가 요것도 가치 더하기 한 거잖아요. 그냥 포도보다. 왜냐면 보관이 훨씬 더 오래 갈 테니까. 어떤 거는 290원이 되고 어떤 거는 한 병에 3억 4천이 돼.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3억 4천이 보통은 아니고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판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병에 차 한 대가 이게 마시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참 인간의 허상이라는 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세계 1위 부자가 술 회사들이 인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이 멍청하니까 이런 거 비싸게 팔면 좋아하겠지. 근데 전 여기서 가치 더하기 할 때 빈틈을 발견합니다. 자, 이거 양쪽에 큰 차이는 뭐죠? 상징성. 스토리. 답이 나왔어요.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죠? 어린이가. 네, 이거는 술이고 이거는 음료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술이라고 하면 좀 더 비싸게 느껴지죠. 음료라고 하면 좀 싸게 느껴지고. 그 제가 만약 이 사업을 들어간다면 저는 이걸로 들어갈 것 같아요. 노알콜 와인. 카테고리 뭐라고 돼 있죠?
탄산음료요. 제가 최근에 여기 계신 분인가 선물을 주셨는데 엠구님 되게 비싼 이거 와인입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노날콜 와인이에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탄산음료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이거 검색해보니까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야, 인간이 이렇게 멍청. 탄산음료를 10만 원에 한 병에 사네. 근데 이거를 콜라라고 하면 10만 원에 살까요? 아니요. 탄산음료인데? 포도 향이 나는 탄산음료인데? 이게 가치 더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이밍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밍이 왼쪽은 그냥 포도주스고 오른쪽은 뭐 70년대 어디가 유명하지? 뭐 이탈리아? 프랑스? 거기서 이제 장인들이 만든 뭐 20년 산 와인 이러면 여기보다 훨씬 이쪽이 비싸다는 거지. 노알콜인데도 똑같은 포도주스인데도.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인을 비싸다고 신의 물방울이라고 흔들어서 먹는 사람이 과연 똑똑하겠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그 7천만 원짜리 사겠어요? 아니요. 사치품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인간들이 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 더하기를 액체로 만들고 술로 만들고 연식으로 가치 더하기하고 브랜드로 또 가치 더하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남의 걸 보면 내 거에 100% 적용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노전부터 시작해서 집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이제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총각입니까? 가치가 다르죠. 이게 네이밍에 의한 가치 차이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식받는 곳에 가서 날 보여줄 것이냐, 포지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상품은 내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포도주스로 그냥 인식되고 있느냐, 아니면 걔네랑 딱 떨어져서 노날콜 와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느냐. 그럼 노날콜 와인이라는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지금 사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용력이 사실 모든 부분이 부족하지만 응용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습까지는 괜찮은데 내 거에 적용을 잘 못해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적용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예시든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는 전체 인원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눈, 코, 입 다 있고 팔다리 있고. 근데 누군가는 이 정도로 가치를 더했을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 더하기가 돼야 돼요.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노력을 하고 가꾸고 이러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저는 네이밍과 가치 더하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두 개를 묶어도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내 제품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실력이 돼야 돈은 그냥 알아서 벌게 되는 거지 돈을 벌려고 그걸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벌다 떨어지고 순위 떨어지면 또 밀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황당하겠지만 이것들을 다 마스터해야 나 한 달에 500 벌래, 이번에 1000 벌래, 2000 벌래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주체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지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결정합니다. 나 그냥 쉬어야지. 그냥 이번 달에 뭐 1억만 벌어야지 2억만 벌어야지. 그 내가 못 버는 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죠. 내가 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전에 이따가 여러분들 스터디 하죠. 제가 잘 써놨잖아요. 그냥 그러면 욕구 깡패랑 적촉지점 묶어서 한번 제 제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못하면 사실상 이거에 대한 고립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뜻 정도만 아는 거죠. 뜻 정도만. 그것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캐리아님 이따가 이분들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하나요? 네, 조별로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소싱을 하든 소비자를 전화를 상대하든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자본주의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 그냥 당당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해서 저는 접촉치료 이렇고 욕구 깡패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저라는 알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욕구 깡패가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이 막 그 공급처 문제 있을 때 제가 대신 전화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럴 때 저한테 한 15만 원 주셔야 돼요.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로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그 결국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하면 무조건 3번 안에 받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 개념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알이랑 여러분들이 파는 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상세 페이지에 녹여있는 거 물질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운 것들을 하나도 응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무기를. 근데 제가 이제 훔쳐가라 해도 나는 됐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안 훔쳐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유명한 마케터나 아니면 기획하는 사람을 만나도
제가 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기획과 실행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워로백을 만약에 이렇게 배워서 아 이분이 워로백 진짜 이렇게 다 익히고 했더니 너무 자유롭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복제. 이게 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앵구님 그러면 월 5억을 하려면 이거를 100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러다 보면 월 5천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막 준비만 다 갖춰놓으면 막 갑자기 걸려요. 아 이거구나. 그럼 월 5천을 복제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또 월 5억이 나와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쪽 왼쪽이 엄청 큰 문제냐 보면 기초반은 사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 이거를 뭐 배울 준비가 안 돼 있어. 이쪽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알이 엄마랑 맨날 싸워, 막 뭐 반찬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맨날 싸워서 관여도가 다 날아간 상태에서 출근을 해. 그러면 남지가 않아요. 내 의사결정 총량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회사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돈을 이제 안정적으로 주니까. 근데 뭐가 안 좋냐면 내 의사결정 총량과 에너지를 회사에서 다 뺏겨요. 상사 눈치 보고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거에 이미 다 뺏겨요. 솔직히 집에서 제가 이런 자립적으로 200 버는 게 회사에서 한 400 버는 것보다 전 낫다라고 생각해요. 생존 본능 면에서. 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의존적인 거나 우울감 뭐 이런 거나 본인이 안 좋은 습관, 부정적인 거, 게으름 타협하려는 그런 안 좋은 관성을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버리면 여러분들이란 자체가 없어지거든. 이게 여러분이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나거든요. 근데 나를 다 벗으려면 뭔가 거부감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재밌었던 게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스쿼트 200개를 매일 하자라는 미션을 스스로한테 내립니다. 200개를 안 하면 잠을 안 잔다. 제약을 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로 스쿼트 하거든요. 그 캐틀벨 24kg 들고 하는데 70개를 했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저 어느 정도로 하기 싫으냐면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켜 자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이러네. 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가 봤더니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지. 내가 그걸 막 하고 싶고 200개를 거뜬히 하는 몸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몸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좋은 내용을 듣다 오늘 기초반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막 들어도 저게 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낮겠지. 만약에 그걸 듣고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집에 가서 저렇게 다 2개씩 엮어서 다 생각해봐야지. 너무 재밌겠다. 이랬으면 애초에 지금 한 달에 5천 이상 벌고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의 한계 지점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게 내 관성이 있을 거라고. 제가 거의 눈물을 흘릴 것처럼 이제 70개를 못 넘기면서 앉아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래서 내가 여기서 멈춰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그러면 한번 그렇게 깬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잘 깰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시혁 씨가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뛰어나게 한 분야에서 했지만 총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그게 몸으로 갈 것이냐? 뭐 머리로 갈 것이냐? 돈으로 갈 것이냐? 외모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총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스타일을 나누잖아요. 뭐 무력으로 쓸지 뭐 기동성으로 쓸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총량을 월 500에 쏟아야 된다고. 딴 거 다 배제하고.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없어요. 총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다 제거해야 그나마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너무 강력하죠. 저는 이거를 사실상 완벽히 배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갈등이나 이런 거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 어차피 제가 그거는 신경 써도 바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배제하라고 제 과거한테 얘기해주고 싶긴 해요. 친구는 좀 잘 배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20살 정도 때부터는 내려놨던 것 같아요. 친구가 어딨어. 쟤 10억 준다 그러면 나 죽일 수도 있을걸?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실제로 어릴 때.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뭐 사치, 꿈시 이런 거, 인맥 이런 건 저는 아예 나띵. 아예 신경을 안 썼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망상.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망상으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뺏기더라고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거 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걸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는 B일 뿐인데 A라는 걸 하고 나서 B부터 Z까지를 다 걱정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되게 망상 환자들이거든요.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뺏겨요. 그냥 실행하면 1밖에 안 되는데 그 망상하는 동안 10이나 50까지 계속 에너지를 써버려요. 취미는 다들 없으시겠죠? 취미 같은 거를 지금 신경 쓰면 안 돼요. 월 500까지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셔야 돼요. 제가 월 500을 바로 벌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 그게 지속이 가능하냐,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가능하냐, 그러면 불가능해요. 좀 전에 말한 이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자, 저는 아무튼 10년 이상 이렇게 우상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같이 얄팍하게 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렇게 우상향하게 벌어야 돼요. 제대로 된 방법이 뭐냐? 제가 깨달은 유일한 한 가지. 이거는 뭐 조금의 카피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만들고 전달하는
RCS 개념만 잘 적용하면 돼요. 이게 저는 필승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엔터텀이 이제 좀 잘 나가면서 한 10기 이후 때부터 그 공장 아들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급사. 그러니까 엔터텀이라는 곳에서 배운 사람이 판매를 하니까 잘해. 그래서 내 아들을 여기 보내겠다. 이런 말 합니다. 형님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 중인데 그걸 물려받을까요? 아니면 이커머스로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 뭔 질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자랑? 이거는 철없는 꼬마 아이의 하소연 혹은 허세 같은 거죠. 아버지가 현대건설인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제가 따로 해볼까요? 아니면 물려받을까요? 이런 거. 지가 따로 해서 거기에 발에 때만도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는 알을 인식할 때 공장을 물려받는 내가 알인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 인생 최대치인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냐면 자기를 독립적으로 봐주길 바라거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세가 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만날 때 대부분 나는 아빠한테 뭐 조금도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해. 제가 이세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럼 항상 지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평생을 그렇게도 2세들이 1세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커머스를 정리해서 아버지가 하는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유로울 때가 아니에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나 뭐 내 성격이나 내 인맥이나 이거를 나라는 알로 인식해서 그거를 100분 활용해서 해야 돼요. 저 또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없죠? 엔터텀에 뭐 어쩌다가 많이 있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싱이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라는 얼굴과 성격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조종석에 탑니다. 이 알이 소싱된 거예요. 이 알은 버리질 못해. 천절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 나가게 돼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잘생긴 걸 활용해야죠. 만약에 이분들이 엔터텀 와서 면접을 봐요. 어머님 저 이커머스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힘든 사람들 오는 거야. 너는 오지 마. 그러니까 이 잘생긴 거는 실력이 아닌가요? 엄청난 실력이에요. 따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실력이에요. 그 나이까지도 키까지도 다 실력이에요. 얘네들은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고 태어난 거지. 이 실력을 저는 무시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알이니까, 내 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전 잘생긴 거, 사람들이 저를 잘생기게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돈으로만 벌고 싶어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랑 알을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기초반은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급여 300 받고 있는데 언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넘어와야 되나. 여기 아마 회사 다니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기초반이니까. 이거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 2단계를 계속 돌려야 돼요. N군이면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걸 왜 물어볼까? 3단계까지 생각해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네, 괜찮아요. 꽤 있네요. 한 10명 이상. 평생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기 사수들 보면 그 사람들 인생이 어떨지 알잖아요. 그거 싫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그 300이란 돈을 뭘 팔아서 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인지 시간인지 혹은 자격증 같은 게 뭐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으로 버는 건지 혹은 내 노하우로 벌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회사는 이 두 가지죠, 앞에. 내 노동력과 시간. 게다가 그건 대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요, 가치가 없답니다. 만약에 그 아까 뭐 3억 4천짜리 그 와인? 그 똑같은 거를 누가 7천원에 팔고 있으면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 때려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럼 그거 하면서 500이나 1000만 원을 만들고 나와. 근데 이건 합쳐서 해요. 월급 합쳐서. 왜냐면 그걸 분리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라는 알을 거기서 몸뚱이 갖다 놓고 버는 거랑 내가 머리로 이쪽에서 버는 거랑 합쳐야 돼요. 그냥 나라는 알을 어떻게 팔고 있느냐에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로 그 이상을 줄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대체가 가능하니까 더 싼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500, 1000. 근데 저는 사실은 1000보다는 500만 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실. 500 정도 벌고 나오면 내가 망하면 어떡해. 그리고 사실 월급이 300인 분들은 이커머스로 200밖에 더 안 번 건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빼고 200 벌었다는 거는 저는 2000이라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완벽히 잘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운전하고 오신 분. 네. 이때 여러분들 운전 잘했어요? 완벽히 슈마허처럼 잘한 다음에 도로로 나갔나요?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완벽히 나간다 해도 거기서 또 부딪히고 깨지거든. 눈치 보고 쫄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커머스도 와서 부딪혀야 될 게 있는데 그것까지 불안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죠. 첫 차인데요. 저는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운전 진짜 안정적으로 잘한다. 저는 그리고 항상 사고가 크게 날 부분을 많이 피했어요. 앞에서 막 몇 주 추돌 사고 나도 저만 피해가요. 왜냐면 저는 항상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거든요. 완전 방어운전이에요. 왜냐면 다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요. 진짜로. 저 7명이 모이면요 3명이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2명은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7명 중에 3명은 쓰레기입니다. 2명은 범죄자고 1명은 티나는 범죄자, 1명은 속이는 범죄자.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밸런스가 적당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차를 타고 주차를 하는데 좀 좁았어요. 30분 동안 내려서 간격을 확인했어요. 계속 한 몇십 번 내려가지고 조금 하고 다시 내려서 간격 확인하고 다시 그 기억이 나요.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그게 이커머스랑 똑같다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좀 긁으면 어떻습니까? 차. 여러분들 인생 좀 긁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500만 벌면 나온다는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만약 회사에서 400 벌면요 100만 원만 더 벌면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400을 채우기가 나머지 그 시간 뺏기는 거에 비해서 금방 이쪽으로 넘어와서 400이 아니라 이제 900까지도 채워서 바로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 멍청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공감되세요? 스스로가 좀 그렇게 빠릿빠릿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 해당되는 분. 메타인지 되는 분들. 손 안 든 분들은 메타인지 박사. 저는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는 게.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묻고 싶어요. 얼마나 멍청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멍청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멍청한 거는 타고난 유전자잖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존심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좀 느려요. 그래서 적응도 군대 있을 때나 학교 있을 때 잘 못했던 거고 군대 있을 때 진짜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면 저한테 알려줘야 될 걸 저 말고 제 후임한테 알려줬으니까. 그건 진짜 절 바보로 봤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다 멍청하다 보니 저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첫 번째 관문에서 다 실패했어요. 패자부활전이에요. 이들이 승자들이죠. 알잖아요, 솔직히. 스카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노력했었고 쟁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승부에서 졌잖아요. 뭐 여기 물론 학벌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친구들 중에 이 일을 하는 애들이 저한테 항상 돈 버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왜? 자본주의에는 내가 좀 더 잘 맞춰져 있으니까. 너네는 돈은 많이 못 벌잖아. 그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멍청해도 요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6개지를 해보고 써보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 1점부터 5점까지 한 다음에 소싱하는 상대를 설득하는 게 나는 한 3점 정도? 승패 만들기? 나는 한 1점 정도? 이 6개의 평균이 2점 밑으로 나오면요 안 하셔야 됩니다. 이 슬퍼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가 이커머스가 생각보다 좀 창의적인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용기를 내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들을 다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 유통 쪽으로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쓰는 유통 쪽으로 하셔야 돼요. 부가가치 생산이 많이 안 돼도 3% 남겨도 뭐 뺀다를 하든 아무튼 유통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나아요. 우리 쪽은 사실상 조금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슬픈 거죠.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사고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설득 글쓰기예요. 설득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좀 다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힘이 있고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핵심가치 미션을 매일매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를 진짜 용감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평생 안 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금 나 차은우 누나 뭐 송강처럼 잘생긴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 됩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는 알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나이도 더 많을 정도로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체념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이거였던 거예요. 내 한계를 받아들일 때 그 먹먹함이 느껴졌던 게 이 영상이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사실 저는 원래 공부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4.5 3번 받고 나는 취업해서 계속 공부 잘해서 회계사 자격증 따고 이제 금융권 넘어가고 이래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멍청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4.5가 안 나오더라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는 그런데 재능이 없구나. 뭐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안 되는구나. 뭐 운동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게 나구나.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이나 벌어야겠다. 돈은 그냥 좀 그나마 좀 덜
그 불공평하니까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나는 송강 같은 배우가 될 거야 해서 계속 대학로에서 전전에 연극하면서 이게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먹먹하더라도 오늘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다가 나라는 알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나는 어느 정도입니다를 얘기해야 돼요. 예전에는 엔터탑에서 여기 나오면요. 저는 뭐 1조 벌 누구입니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1조는 무슨 1조. 자기를 받아들이고 얘기 좀 해야죠. 메타인지가 좀 안 되면 그것만큼 못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지금 삶이 너무 시궁창이어서 어떻게 해서는 벗어나려고 온 거라면 저는 이것들을 4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항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자, 이제 모든 걸 다 쏟아서 RCS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RCS는 월 500 버는 것까지만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요. 월 500까지 버는 필승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합니다.